안녕하세요. 맥키니 지혜투자 클럽입니다. 올릭스 탈모 치료제인 올릭스 104C가 호주에서 진행되었던 임상 1B가 마지막 환자에 대해서 추적 관찰이 일단 완료가 되었고요. 올해 2회 이상 첫 환자 투약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나왔던 한소제약과 연기서열 이전 계약도 내용 한번 살펴봐 드리고요. 중기적으로는 주가 20만원 회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올릭스 같은 경우는 월봉 차트를 보게 되면 올해 3월 달에 21만 7천원 이후에 7월 달 시장 급락하면서 9만원 언더로 빠졌기 때문에 맥스 드로다운 한 60%까지 빠졌다가 이 9만원 언더에서 14만원까지 거의 한 이제 50% 넘게 일단 반등이 나왔다가 이달 말에 이제 CPS 전환우선저 관련되는 오버행 이슈로 주가가 2주 동안 지금 내려왔죠. 14만원권에서 지금 10만원 미만에서 지금 그 약조정을 오늘도 지금 약세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중기적으로 보면 올릭스가 이제 작년도에 뭐 2만원 언더에서 10배거 정도의 흐름이 나왔는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메가 트렌드로 보게 되면 2030년도까지 빅파마가 추구하는 RNA 치료제 관련해서 아시아권에서는 탑피그 글로벌을 봐도 탑에 들어가는 회사다, 이렇게 보니까 지속적인 팔로우업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외국인들이 일단은 매도를 하고 있고요. 빠질 때 보면 기관들 같은 경우에도 매수하다가 조금 이제 기관과 외국인 수급은 좀 주춤하고 있는데, CPS 관련되는 오버행 이슈가 끝나고 나면 중기 라인에서는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차트상의 수급상으로 보시게 되면 프로그램을 외국계 쪽에서 매도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창구 쪽을 여기도 좀 한번 살펴봐 드리면, 주로 이제 매수 쪽에 들어가는 창구는 뭐 키움, 신한, 단타 창구이고, 매도 쪽에 써 있는 거는 뭐 JP 모건이라든지 모건 스탠리 이런 쪽에서 주로 이제 매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기사 내용을 좀 한번 살펴봐 드리면, 어제 나왔던 이제 기사들이죠. 탈모약 같은 경우에는 올릭스의 파이프라인에서 주요합니다. 요 올릭스 104C죠. 보통의 탈모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남성 호르몬인 이 테스토스테론이 이 DHT가 되어서 안드로겐 수용체에 결합할 때 그 남성 호르몬 자체를 안 생기게 하다 보니까 성기능 장애라든지 이런 어떤 부작용에 좀 우려가 있는데, 올릭스는 그 결합하는 수용체인 안드로겐 수용체 자체가 안 생기게끔 하는 기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런 형태로 지금 호주에서 임상 1B와 2회 이상이 한데, 1B가 이제 추적 관찰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이게 슬러시로 되어 있으니까 이제 연결되는 거죠. 이거 시간적인 어떤 소요를 줄이기 위해서 동시에 허가를 받아서 2회 이상이 바로 이제 연내에 진행되는 이런 구조인데요. 자, 기사 내용을 보시게 되면 지금 1B 관련해서 전체 환자의 투약이 끝난 데 이어서 마지막 환자의 추적 관찰까지 지금 완료되면서 1B는 끝났습니다. 통상은 이제 1상을 하고 나면 끝내고 완료하고 분석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이상 관련되는 부분 IND 신청해가지고 하는데, 동시에 허가를 받았으니까 이제 바로 이제 2회를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그래서 연내에 12월 달까지 첫 번째 환자 투약을 목표로 하고 있으면서 1B 관련해서 임상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앞서 설명해 드렸듯이 안드로겐성 이제 탈모가 있는 남성 대상으로 뭐 1A, 1B 같은 경우 여전히 안전성, 그 다음에 2A가 들어가면 유효성까지 들어가겠죠. 여러 사이트에서 랜덤하게 임상 참여자들이 배정을 하는 거고요. 투여 받는 사람이나 투여하는 임상이 누구든 둘 다 모릅니다.
위약 대조군이니까 위약을 이제 준다는 말이겠죠. 요게 이제 피내 주사니까 우리 그 피부에 보면 표피, 진피, 뭐 피하, 근육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보통 피내 주사라고 하는 말은 표피하고 진피 사이에다가 놓는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1B에서는 그러니까 1A에서는 단일 용량들을 한 번 딱 주면서 그 용량을 올리는 형태를 하는데 그 1B상에서는 두 개 용량군을 대상으로 해서 용량을 이제 에스컬레이팅 하는 방식으로 반복 투여해서 좀 더 이제 안전성이 있는지 그 다음에 이제 내약성 어디까지 했을 때 그 부작용이 나오는지 이걸 가지고 이제 이상대에 적정한 용량 통상 이제 뭐 RP2D라고 하죠. Recommended Phase 2 Dose 양을 정해가지고 임상을 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성기능의 기존의 이제 치료제들이 성기능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그게 있는지 영향도 뭐 확인한다. 그래서 1A에서는 보통은 이제 1상이라고 하는데 이걸 좀 쪼개면 1A하고 1B로 나누면 1A에서는 단회 투여합니다. 한 번만 딱 투여하는 거죠. 그래서 안전성, 내약성을 이제 3명씩 이제 나누어서 증량을 해가지고 이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1B에는 한 번만 투여하는 게 여러 번 투여합니다. 뭐 동일한 양을 형태를 계속 이제 며칠간 이제 해보는 거죠. 범위를 넓혀가지고 반복 투여했을 때도 여전히 안전성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근데 이제 EA 같은 경우에는 용량을 이제 3개로 배정하고 위약분이니까 뭐 한 3대1 정도 비율로 해가지고 다해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피내 주사라고 했죠. 표피하고 진피 사이를 주사를 각도를 좀 낮춰가지고 보내면 실제 이제 요 휴먼 프루프 오브 컨셉이라고 하는 말은 인간을 대상으로 했을 때 실제 이제 효과가 있는지 안전성 말고 이제 효과가 있는지를 따지는 개념 증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여기서 뭐 효과가 있으면 상당히 이제 향후에 라이센스 아웃이라든지 이런 기대감이 있는 거겠죠. 그래서 올릭스 104 같은 경우는 당초 계획한 일정에 따라서 1B상 환자 투여과 추적 관찰을 완료를 했다. 그래서 올해 연내에 2회 이상 진입함. 그러니까 R&D 가치가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주가도 뭐 상승 모멘텀을 이제 갈 수 있는 형태의 부분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주력되어 있는 뭐 이 메시 관련되는 부분이라든지 기존의 비만 치료제 이것뿐만 아니라 탈모 관련되는 부분들도 영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사가 나와 있는 한소제약의 이제 기술 이전 관련되는 부분들이 올릭스 706A거든요. 여기 관련되는 기사도 있습니다. 요게 이제 21일 날 나왔던 기사인데 한소제약하고는 이제 21년도부터 영향을 맺었죠. 한소제약은 제가 뭐 우리 항서제약은 많이 아시죠? 그러니까 HLB 투자를 오래 하셨던 분들 알 건데 항서제약의 이제 순피아옹이 그 1990년대 초반에 그 추가로 이제 설립을 합니다. 한소제약을. 근데 그 순피아옹이 이제 그 자기가 그걸 이제 같이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부인인 이 중우 이지안이 그 한소제약을 경영을 하거든요. 이분도 이제 뭐 화학교사 출신이다 보니까 화학 쪽에 이제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고 본래 이제 뭐 제네릭을 하다가 항서제약과 마찬가지로 신약 쪽에 뭐 항암제라든지 CNS 쪽, 그 다음에 대사질환 이런 것에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그 보시게 되면 한소제약 같은 경우에도 보면 중국 현지에서 상위권에 속하는 제약사잖아요. 그러니까 항서제약이 한 매출 규모가 한 5조, 6조 정도 되거든요. 근데 여기도 보면 한 3조니까 뭐 빅파마급에 해당되는 매출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혁신 신약 관련되는 비중이 이제 높고 항서제약 자체 그러니까 한소제약도 이제 국내의 여러 그 바이오 회사들하고 교류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대사질환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 올릭스가 후보 물질을 빨리 이제 발굴하는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이 RNA
플랫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siRNA 동맹을 그동안 맺어왔는데 이번에는 신규로 추가 지금 연기서열 이전 계약을 맺었거든요. 21년도에 첫 공동 개발을 하고 난 다음에 이번에 추가로 이제 신규 연기서열, 이 연기서열이라고 하는 게 쉽게 말하면 DNA나 RNA가 요 염기로 이제 연결이 되어 있는 구조잖아요. 이 분자 구조가 뭐 티민, 구아민 뭐 이런 4개로 되어 있는데 이 연기서열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뭐 우리 만들어지는 단백질 형태의 상보적인 형태를 결합을 시켜 가지고 RNA 치료제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질환을 내는 이제 단백질 자체를 블락킹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염기서열 관련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제 보셔야 되겠죠. 근데 이번에는 한소제약의 미국 법인까지도 계약 당사자로 첨예되어 있어 범위 자체가 조금 글로벌하게 좀 바뀌어 있다. 그래서 공동 연구 및 이제 연기서열 이전, 그러니까 이제 후보 물질을 개발하는 연구죠. 개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임상에 실제로 이제 들어간다라고 하면 이제 이거 후보 물질을 찾아내는데 공동 연구와 염기서열 이전 계약이다. 이렇게 좀 봐야 되겠죠. 그래서 올릭스가 후보 물질들을 도출해주는 역할을 그간의 한소제약하고 이제 맺어서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계약 지역이 전 세계로 좀 확장돼 있다. 그래서 뭐 작년도 매출액의 10% 넘는 정도로 이제 구체적인 금액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만 이제 이 옵션 딜이기 때문에 규모는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옵션 딜이라는 게 전체를 한 방에 이제 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 좀 이제 찜해놨다가 어느 정도 좀 가시화되게 되면 그 데이터를 보고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뭐 이 선급금 말고 이제 마일스톤이라든지 그 다음에 로열티 이렇게 주는 거니까 뭐 좀 더 이제 비즈니스 구조가 좀 복잡해졌지만, 그러니까 그 데이터가 좋으면 이제 계약 규모가 커지는 형태라고 봐야 되겠죠. 이게 표에 보시게 되면 21년도에 한소제약이 이제 관심 있는 게 이제 심혈관이라든지 대사 타킷 이런데 관심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는 요 심혈관 질환이나 이쪽으로 타깃에서 보내기가 굉장히 어려웠는데 올릭스 같은 경우에는 이 갈락과 이제 siRNA 플랫폼을 기술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이제 후보 물질 두종 발굴 관련되는 했고 옵션 딜이 걸려 있었는데 두 개는 23년도에 이제 첫 번째 옵션을 행사를 해서 실제로 이제 706C가 추가가 되었죠. 요 706C라고 하는 게 요겁니다. 심혈관 질환의 전임상이니까 후보물질 발굴인데 여기에서 한소제약이 이제 기술 이전돼 있는 요런 형태죠. 그러다가 이번에 이제 추가가 된 거죠. 8월 달에 공동 연구하고 연기서열 이전하겠다. 요렇게 지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갈락 그 다음에 ASI-RNA 플랫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올릭스의 어떤 기술과 확장 가능성에 대해서 굉장히 호평을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기존에 이제 옵션 딜하고 성격이 다른 새로운 이제 계약을 이번에 또 맺은 거고요. 그래서 한소제약이 이제 21년도부터 siRNA를 본격적으로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전 세계가 마찬가지입니다만 지금 과거의 항체 치료제 그 다음에 항암제에서 ADC에 이어서 핵산 치료제, 그러니까 핵산이라는 거는 DNA, RNA 이야기하는 건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RNA 치료제라고 봐야 되겠죠. 이게 이제 차세대 성장축이니까 글로벌 핵산 치료제 탑티어에 들어가는 올릭스와의 협업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래서 올릭스도 제조합 단백질과 항체에 이어서 핵산 치료제가 바이오 산업의 새로운 어떤 흐름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딜이 뭐 중국 외에도 올릭스가 지금 뭐 일라일릴리라든지 로레알 외에도 추가적인 딜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많다, 이렇게 좀 봐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번 계약이
RNA 치료제는 동일한 유전자를 표적하더라도, 뭐, 없애달라는 유전자 있다 하더라도, siRNA, 그러니까 이제 뭐, 짧은 간섭 RNA의 어떤 서열을 달리한다든지, 화학적 변형을 한다든지, 전달 기술, 뭐, 조직 선택성, 투용로, 적응증에 따라서 서로 다른 어떤 특성과 개발 가치가 있거든요. 하나의 유전자 타깃에서도 여러 이제 서열이 나올 수 있는데 이게 각각이 이제 후보 물질과 독립적인 사업화 자산으로 발전할 수 있다. 그러니까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굉장히 이제 이 플랫폼 기술의 극대화를 할 수 있는 이번 계약 구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동기 대표 같은 경우에도 새로운 협력의 결실을 맺어서 뜻깊게 생각한다. siRNA 플랫폼을 통해서 이 경쟁력과 신뢰를 다시 한번 확인한다. 그래서 올릭스에 관련되는 러브콜들이 계속 확장될 수 있는 포텐셜이 높다라고 평가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기 관점에서 다시 한번 뭐 종고점 도전도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중기 관점에서는 계속 이제 관심을 가지고 요 뭐 10만원 언더 뭐 이런 데서는 계속 이제 매수 관점으로 봐야 되는 종목이라고 판단되어집니다. 자, 장중에는 무료 텔레그램 방이 진행되고 있고요. 링크되어 있는 부분 확인해 주시고 입장 문의는 문자 남겨주시면 됩니다.